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위암입니다. 이게 또 한국인에게 특히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5년 9월 24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윤은숙 기자의 기사, 제목이 위암, 조기 발견 늦으면 5년 생존율 10%로 뚝이었죠. 이 기사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은 주제입니다. 이 기사가 참 흥미로운 게 시작은 되게 희망적이에요. 5년 생존율이 크게 올랐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으로 시작하는데 네, 그렇죠. 동시에 이제 발견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고요. 또 왜 한국인에게 더 흔한지, 심지어 젊은 사람들한테도 늘고 있다는 점까지 뭐랄까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양면성을 다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위암에 대한 그 최신 정보, 그리고 그 이면의 진짜 의미들, 이걸 좀 파악해보고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좀 기분 좋은 소식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위암 5년 상대 생존율이 무려 78.4%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상당한 수치죠. 이게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58% 정도였으니까 와, 20%포인트 넘게 껑충 뛴 거네요. 그렇죠. 국가 암검진 사업이 확대되면서 조기 발견이 늘어난 영향이 크고요. 또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의료기술 발전 덕분이라고 봐야죠. 네, 전반적인 숫자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조기 검진 시스템, 치료 기술 발전, 다 긍정적인 결과인데 하지만, 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점을 좀 봐야 합니다. 이게 평균의 이야기일 뿐이지 모든 환자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평균의 함정. 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진단 시점에 따라서 생존율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4기, 그러니까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인 환자가 전체의 10%나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10%요. 결국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사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10% 안팎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와, 그럼 아까 말한 평균 생존율 78.4%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할 수는 전혀 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복막, 그러니까 배 안쪽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예후가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복막전이.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기 발견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계는 분명 좋아지고 있지만 나 또는 내 가족에게 이게 닥쳤을 때 초기냐 아니면 후기냐는 생존율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78.4%와 10%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와. 그런데 더 좀 답답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게 이 기사에 따르면 초기 위암 환자 중에 80% 이상이 아무 증상을 못 느낀대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겨우 한 10% 정도만 속쓰림을 겪는데 이것마저도 그냥 신경성 위염인가? 요즘 좀 피곤해서 소화가 안 되나? 하고 넘기기 쉽다고 하니 와, 이건 정말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뚜렷한 초기 증상의 부재, 이게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토를 한다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막 불러오는 느낌?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 또 이유 없이 체중이 준다거나 식욕이 없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명확한 신호들은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 암이 꽤 진행된 3기나 4기에 가서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진행된 후에야. 네. 심지어 암덩어리에서 출혈이 생기면 변이 까맣게 나오거나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조용한 암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요즘 속이 좀 안 좋네? 하면서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기사를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암의 초기 신호를 놓치고 병을 키우게 되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기검진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왜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위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까? 기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좀 복합적으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위장에 사는 세균,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문제도 있고 식습관, 그리고 담배, 술, 가족력까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여러 요인이 있는데 특히 식습관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헤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위암 위험을 한 2, 3배 높인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잖아요. 네, 1급 발암물질.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어쩌면 한국인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짠 음식 섭취 습관입니다. 아, 짠 음식. 뿐 아니라 발암물질로 알려진 질산염 화합물의 생성을 촉진해서 위암 위험을 최대 4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4배요. 와, 최대 4배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기사에서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12.5g이라고 나왔어요. WHO 권장량이 5g인데 거의 2배 반이네요. 네, 훨씬 넘죠. 우리 식문화가 아무래도 국이나 찌개 문화, 또 젓갈 같은 염장식품 이런 것 때문에 짠 음식을 완전히 피하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이게 서구보다 한국에서 위암이 더 흔한 핵심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 같은 거 태웠을 때 나오는 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들. 아, 탄 음식. 네, 그리고 가공육이나 질산염 함유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식습관 외에도 흡연하고 음주가 각각 위암 위험을 약 200씩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200씩이나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위암 환자가 있는 가족력 역시 위험도를 약 2배 높이는 요인입니다. 가족력도 2배? 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발병률이 높은 것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남성의 높은 흡연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어요. 아, 흡연율 때문에? 네. 결국 유전적인 소인에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피우고 마시는지 이런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식습관이나 흡연, 음주는 상당 부분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하거나 피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네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위암 진단이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어요. 이건 정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보통 암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맞습니다. 젊은 층의 위암 증가는 여러 가지로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이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40세 이상. 그러다 보니까 40세 미만은 사실상 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40세가 넘었더라도 뭐 바쁘다거나 아니면 내시경 검사가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기검진을 거르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불편하다고. 네, 그래서 기사에 소개된 고려대 구로병원 서원준 교수의 조언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에이, 설마 내가 암이겠어 하고 증상을 좀 가볍게 여기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니까 그냥 배가 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라도 이걸 쉽게 넘기지 말고 꼭 내시경 검사로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원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었다면 40세가 안 되었더라도 미리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게 현명하다. 이런 권고였어요. 네, 그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 교수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뭔가요? 만약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기 전, 즉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젊은 환자들은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건 앞서 말한 그런 위험 요인들, 뭐 가족력이라든지 식습관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의심스러운 소화기 증상이 계속된다면 나이가 젊은다는 이유로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젊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만약 위암으로 진단받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사를 보니까 병의 진행 상태, 그러니까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병기별로 접근이 달라요. 아주 초기 단계,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위벽의 가장 얕은 층인 점막층에만 있고 암세포 모양이나 퍼지는 속도가 비교적 덜 공격적인 분화도가 좋은 경우, 네.
그리고 궤양, 움푹 파인 상처가 없으면서 크기가 2cm 이하로 작은 이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배를 열지 않고 내시경으로 안 부위만 도려내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ESD라는 방법을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매우 초기 단계에서는 ESD가 가능하고 예후도 아주 좋습니다. 회복도 빠르고요.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전체 위암 환자의 약 80% 정도는 위를 잘라내는 수술, 즉 위 절제술과 주변의 림프절까지 함께 제거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이라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80%는 수술이 필요하군요. 네. 여기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수술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배를 길게 여는 개복 수술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복강경 수술이 빠르게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 복강경 수술, 배에 구멍 몇 개 뚫어서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작으니까 통증도 덜하고 회복도 빠르겠네요. 근데 암을 제대로 제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개복 수술보다 덜 확실한 건 아닌지?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초기에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복강경 수술로도 개복 수술과 동일한 범위의 위 절제와 림프절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입증이 되었군요. 네. 심지어 암이 꽤 진행된 경우에도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진행성 위암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표준 치료법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환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치료 효과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다행이네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가장 좀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4기 위암 환자의 약 40%에서 나타난다는 복막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복막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암세포가 위벽을 뚫고 나와서 배 안쪽 공간, 복광으로 시야처럼 막 퍼져나가는 상태라고 하던데 듣기만 해도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존 기간 중앙값이 2개월에서 9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극히 나쁘고 소화도 안 되고 통증도 심하고 황달까지 정말 힘든 상황이겠네요. 네, 복막전이는 오랫동안 위암 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항암제는 주로 혈관을 통해서 투여되잖아요. 네. 그런데 복강내로 이렇게 퍼져버린 암세포들에는 약물이 잘 도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아, 약이 잘 안 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시도가 기사에 소개됩니다. 아까 언급됐던 서원준 교수팀이 진행한 임상 이상 연구 결과인데요. 오, 어떤 내용인가요? 뭔가 좀 희망적인 소식이 있을까요? 네,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혈관으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전신 항암 치료와 더불어 복강 안에 직접 관을 삽입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복강내 항암요법을 함께 시행한 겁니다. 복강 안에 직접 항암제를 넣는다고요? 네, 그렇죠. 복강 안에 직접 약을 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6개월 동안 암이 더 진행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 이걸 6개월 무진행 생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82.6%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82.6%요? 와. 기존에 전신 항암 치료만 했을 때는 이 비율이 한 30% 정도였거든요. 30%였는데. 네, 무려 2.7배나 높아진 거죠. 와, 30%에서 82.6%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물론 이게 아직 이상 연구 단계이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정말 뾰족한 수가 없었던 복막전이 환자들에게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더 지켜봐야 하고 또 부작용 관리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겠지만 치료가 매우 어려웠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연 거죠. 네. 자, 오늘 기사를 통해서 위암의 밝은 면, 또 어두운 면, 원인부터 최신 치료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이렇게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무엇일까요? 기사의 결론처럼 역시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그 두 가지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짠 음식 줄이고 싱겁게 먹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기, 금연하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위암 예방의 가장 기본입니다. 네, 기본에 충실해야
그렇죠. 그리고 탄 음식이나 가공육 섭취는 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서원준 교수의 마지막 당부처럼 위암은 일찍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 이걸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평소 식습관이나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이라면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기사는 바로 그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유전적 요인이나 감염 문제도 분명 있지만 식단 조절, 금연,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검진이라는 우리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서 위암의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네, 오늘 위암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기사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기사에서 한국인의 높은 나트륨 섭취가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대대적인 공중보건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식품 회사들이 저염 제품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사회적인 변화 말씀이시군요. 네, 이런 사회적 변화가 과연 미래의 위암 발병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첨단 의료기술 개발 못지않게 이런 생활 습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더 강력한 예방 백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 시스템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위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